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앞에서 유치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유치권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구독션에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이 꽤 많죠. 유치권은 공사비라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이지만 토지에도 유치권이 꽤 있습니다. 토지의 유치권은 어떤 걸까요? 산을 깎아서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했는데 중간에 스톱되고 땅이 경매로 나온다면 거기 토목공사를 하거나 옹벽을 쌓거나 길을 내거나 또는 물길을 만들거나 뭐 이런 공사비가 들어간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겪은 작년이죠. 2019년 부천시의 아파트 경매 나온 거, 유치권 겪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아이파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아파트죠. 아이파크. 이게 현재는 진행되는 게 없고요. 작년에 진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아이파크가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왔는데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 나온 게 보이죠. 이 아이파크가 전부 유치권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치권이라고 하면 대체로 성립하지 않는다. 뭐 누구는 99%가 가짜다라고 하는데 99%는 좀 과장된 얘기고요. 저는 그냥 대부분 유치권은 가짜다.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립하지 않는 유치권도 그걸 해결하는 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유치권이 해결되는 것, 누가 봐도 가짜인 거는 싸게 살 수도 없어요. 좀 저렴하게 산다 그러면 뭔가 유치권인 듯한, 그리고 해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보이는, 근데 실제 어려우면 안 되겠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치권을 여러분은 찾아서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보이는 이거는 진정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할까요? 유치권은 공사비다. 공사비인데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에 대한 공사라면 신축 공사가 많죠. 상가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서 경매가 나왔다. 공사비를 못 받았다. 이러면 뭐 유치권 주장을 하죠. 아파트, 지금 보고 있는 이 물건은 아파트를 신축한 겁니다. 조합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죠. 예. 이런 경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 아닌 공사, 뭐 개축, 정축, 인테리어, 뭐 이런 공사를 한 유치권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짜 유치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제가 광주의 지혜서건설이 신축한 유치권도 진정한 이 유치권은 맞는데 조건을 만족 못해서 그거를 깼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진정한 유치권이면서 제대로 조건을 갖춘 유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짜다, 추가적인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입찰하면 망하는 거죠. 실제 여기 여러 개의 물건들이 다시 나왔거든요. 누군가 포기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많습니다. 왜 포기했나? 유치권을 뭔지 모르고 낙찰을 받았거나 알긴 알았는데 해결이 어려웠거나
유치권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왔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치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한번 볼까요? 2018년 사건인데 주로 2019년에 낙찰이 됐었고요. 평형은 다양했습니다. 중소형부터 뭐 대형까지 다양했는데 감정가 5억 4천이고 2억 6천5백일 때 누군가 낙찰받고 이거는 취소가 됐고요. 어떤 거는 이제 대금 미납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재경매를 했었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네요. 자, 이 2억 2천5백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추가 부담이 있다는 건데 이 추가 부담이 얼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2억 2천5백에 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3억을 물어줬다면 이거는 잘 산 게 아니겠죠. 과연 얼마 물어줬을까? 예. 얼마를 물어줘야 될까? 이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내려서 볼까요? 이 아파트는 원래는 주공아파트, 저층 주공아파트였는데 단지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많은 그 조합원들이 원래 이제 주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분양을 받기로 했는데 그 공사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새로 생겨버렸겠죠. 그래서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뭐 사망을 하거나 사업이 잘못되거나 이래서 이게 완공이 됐는데 이제 추가 부담을 못하고 안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공사를 한 아이파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비를 달라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를 두 가지 권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보통 이제 가압류를 해서 소송을 해서 공사비를 줘라라는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지금 이 경우죠. 강제경매를 신청했고요. 또 하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돈 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다. 계속 점유하겠다. 이런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경매를 신청했지만 실제 유치권 금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안 비켜주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현대산업개발이 공사한 거 분명하고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돈 못 받은 것도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점유를 하고 있냐? 점유를 표시했나? 앞에 GS 사건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을 깰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점유하고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보이죠?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그러니까 입주를 안 했죠. 그러니까 문을 잠궈 놓고 열쇠를 갖고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진행되기 전부터 유치권자가 나는 유치권자로서 여기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도 하고 있고 밖에 제3자가 볼 수 있게 표시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유치권. 이거는 공사비 다 안 주고는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사비가 얼마냐를 따져야 되겠죠. 공사비가 얼마일까? 일단 여기는 가압류라고 나타납니다만 이 가압류가 공사비 못한 금액은 맞을 텐데 이 전체적으로 유치권 금액 주장하는 금액은 무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요. 요 호수에 대한 것만 받겠다. 현대산업개발은 이걸 낙찰받은 사람에게 요 호수에 자기들이 못 받은 금액을 받겠다는데 이게 2억 2천9백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회수했다면 이 감유된 금액보다 또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억 2천9백이냐 아니면 더 늘어났냐 아니면 줄어드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에. 이거 대화를 해야 돼요.
아, 2억 2,900만 물어주면 되겠지. 이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유치권을 알고 낙찰받은 사람도 추가적인 금액이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고 포기하거나 또는 소송으로 다툰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얼마의 유치권을 주장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여기서 이게 낙찰이 된다면 과연 얼마를 배당받냐. 공사비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자로서 금액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자, 2억 2,500에 낙찰됐습니다. 여기는 취소됐으니까 2억 2,500. 자, 2억 2,500에 낙찰이 되면 과연 얼마야 배당이 되나? 앞에 이미 건저당 2개가 있었어요. 여기 다 나가버립니다. 여기는 못 받더라도 인수는 아닌데 여기 다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금액 전체가 물어줘야 되는. 이게 맞다면 이거 전체를 물어줘야 되는. 어쩌면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맞다면 2억 2,500에 2억 3천을 더해야 되죠. 4억 5천, 4억 6천에 낙찰받은 거다. 외형상 나쁘지 않죠? 예, 4억 6천에 낙찰받았다. 이게 시세라고 보면 실제 여기가 조금 더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유 표시된 금액보다 좀 더 추가적인 부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낙찰받은 사람은 계산을 잘못한 거고 두 번째는 제대로 계산을 하고 낙찰을 받았죠. 자, 이런 물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물건은 처음에 낙찰받은 사람이 포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갔는데 진행했는데 훨씬 더 높게 됐죠. 2등하고 차액이 거의 한 9천 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 게 아닐까. 포기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보증금이 20%가 돼서 4천만 원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계산 착오가 있었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물건 중에 여러 개를 우리 학원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액을 너무 높게 낙찰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진정한 유치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진정한 유치권 그럼 돈만 물어주면 되냐? 물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대출에 문제가 있어요. 보통은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 승인이 나면 이걸 대출 받은 돈으로 법원에 대금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을 받고 유치권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유치권 해결되기 전에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진정한 유치권이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대출 받고 유치권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유치권을 해결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문제가 생기죠. 아마 포기한 게 자금의 문제 때문에 포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유치권 물건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자, 이러한 물건과 비슷한 물건이 경상북도 구미에 현재 진행되는 게 있네요. 그 물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미에 대해서는 이미 한 두 차례 정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구미의 앞으로 공급이 어떠냐? 구미가 오랫동안 가격이 하락된 지역입니다. 하락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죠. 공급이 많았었다. 산업이 많이 침체됐다. 구미가 큰 공단인데 산업이 섬유하고 전자가 그 주종 업종인데요. 섬유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고 전자는 LG나 삼성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의 이 침체가 좀 심각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5년 정도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급이 좀
예, 적어졌고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약간 회복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보합의 이 정도의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구미는 현재 2020년에는 공급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전에는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산업이 침체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구미는 장래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많은 노동자들이 이쪽으로 유동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 집에 대한 수요는 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전세가는 다행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면서 가격의 이 상승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그 월세를 받는 걸로 만족하는 이런 투자는 하셔도 되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쪽보다는 유치권으로 인해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드린 김에 이쪽에 KB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미가 여태 어떤 가격의 추이를 보여왔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미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 또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통계는 눈에 익을 때까지 자주 보셔야 되고요. 수시로 보셔야 돼요. 계속 변하거든요. 저는 현 시점 2020년 1월 초인데요. 시장은 불투명하다.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올랐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정부는 그걸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데 새로운 또 정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구미 경상북도 구미 여기죠. 예. 보이시죠? 예. 여기 최근 들어서 약간 보합세인데 오르는 건 아니죠. 약보합세인데 그 이전에는 파랗게 질렸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기 이 통계에 의하면 2016년부터 떨어졌습니다. 구미는 거의 반토막 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최고점에 비하면.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지금은 좀 멈춘, 약간은 회복하는 듯한 기운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구미 공단동에 이 아파트가 진행 중인데요. 2억 5,900, 시세는 한 2억 3천 정도 봅니다. 미리 조사를 해봤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반값으로 떨어져서 1월 14일 며칠 남지 않았죠. 33평 청은 괜찮은 것 같고요. 바로 옆에 공단입니다. 구미도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에 좀 살았거든요. 신축이죠. 당연히 유치권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 내용이 나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죠. 이 재건축을 하게 돼서 그 분양받기로 한 사람이 부담하지 않고 안 들어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조합과 건설사입니다. 아까 조합 현대산업개발이 유치권을 주장한 것처럼 건설사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조합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못 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분양받은 분이 아마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분양받기로 하고 사업이 잘못돼서 들어올 사정이 못 되니까 안 들어오고 이 부담금도 못 내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이렇게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온 거죠. 금액이 커 보이는데 이거는 요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저 위에 보면 채무자가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담보, 다른 추가적인 대출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워져 있는데, 자, 이 유치권 공사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담을 못했으니까 유치권이 있을 것 같고
점유도 이 조합에서 열쇠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진정한 유치권처럼 보이는데 저는 하나 유치권을 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현장의 유치권에 대한 표시가 없다. 점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집행관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바로 찾아가는데 이렇게 유치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다. 조합이라는 곳이요.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린 돈 못 받았으니까 돈 받기 전에 열쇠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점유를 해야 되고 물론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점유이긴 하지만 이 표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깰 가능성을 보는데 그렇다면 확실히 깨지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조합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아직도 유치권에 대한 뭐 현수막 표시를 안 했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나? 집의 상태는 어떤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정평가서에도 당연히 유치권에 대한 어떤 표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매각물건 여기에만 유치권자 이런 내용만 나오거든요. 유치권자 요 위 어디 유치권자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있네요. 유치권. 그래서 저는 이게 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못 깬다면 시세를 2억 3천으로 받고요. 못 깬다면 1억 3천에 이번에 낙찰을 받고 1억 7천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죠? 1억 7천을 물어줘야 되니까 이거는 3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깰 수 있다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여기는 30%씩 내려가니까요. 그러면 다음에 7, 7, 7, 7, 49 이게 아니죠. 이거는 1억 7천 그대로고 한 9천 되겠죠. 네. 그러면 2억 6천. 이 경우는 물어줘도 큰 손해는 아니니까. 어쩌면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께 되기가 어렵다. 어쨌든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다음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유치권을 깰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와 현장 답사가 필요한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유치권, 특히 건설사 유치권에 대해서 조합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건설사와 조합에 대한 유치권, 진정한 유치권일 가능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입니다.